사진을 찍어서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풍경을 찍었을 때 보정을 해보면 실제 하늘을 제외한 부분들은 괜찮은 반면에 하늘이 문제가 있어서 하늘만 따로 띄어서 보정을 보정을 하기보다는 이쪽만 아주 제외시켜 버리고 새로운 하늘을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한 경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도 파노라마로 붙인 겁니다. 한 15년 이상 전에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거라 이게 요세미티에서 파노라마로 찍어서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단 쪽에 좀 약간 얼룩이 져 있고 전혀 이제 보정도 안 된 건데 그냥 그때 당시 붙이기만 했어요. 이걸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죠. 필터 가서 카메라로 필터로 가시면,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차피 하늘은 날려버릴 거니까 밑에 부분만 생각해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죠. 네, 보면 일단은 약간 뿌연 느낌이 있으니까 디헤이즈를 올려주고, 디헤이즈가 다른 버전에는 FX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색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바이브런스를 올려도 좋고, 그 다음에 클라리티를 올리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원래 오토 버튼을 눌러서 밝기를 조절을 해주고 시작을 하는 게 맞죠. 자, 오토 버튼 누르고 나면요, 위에 하늘이 전부 얼룩이 져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뭐 보정이나 이런 걸로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은 밑에 것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이 하늘은 날려버리고 뒷부분에 다른 하늘을 구해서 붙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클래리티 좀 더 올려주고, 자, 색감을 보정을 해주려면 여기 보면 타겟 어저스먼트 툴이 있어요. 이거를 꾹 눌러서 세츄레이션을 선택하고 그린 색깔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에 그린이 있는 부분을 꽉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 보시면 그린이 값이 진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는 주로 그린인데 뭐 다른 컬러가 또 있다면 다른 컬러도 선택해서 올리시면 그 컬러가 증진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메라로 들어와서 보정할 것들을 다 보정한 이후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포토샵으로 나가게 되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우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막 보면 여기가 다 이제 얼룩이 져 있죠. 요거를 사실은 이거는 옛날에 포토샵으로 붙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포토샵에도 붙였지만 그 당시에 이제 파노라마로 사진을 붙여주는 기능이 없을 당시에 그냥 눈으로 붙인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얼룩이 지기 때문에 이제 하늘을 날려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늘을 구글에서 하나 구해 오도록 하죠. 네, 구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스카이 위드 클라우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늘들이 뜨죠. 근데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역시 이제 파노라마로 옛날에 그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지만 역시나 이것도 이미지 사이즈를 검색해 보면 그 나름대로는 그때는 컸습니다. 5700, 요즘에는 이제 일반 그 SLR 카메라 그냥 찍은 한 장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네요. 어쨌거나 5700이니까 그래도 옆으로는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진을 큰 사이즈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툴을 눌러서 사이즈를 눌러서 라저 된뭐 1200에서 1600에서 1600 이거보다 더 커야 되겠죠. 네, 요거를 네, 272 곱하기 1704인데
이렇게 슬라이드 다운 해보시면 더 큰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이걸로 골라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 자체가 옆으로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좀 맞춰주려면 옆으로 긴 하늘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늘 부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좀 길게 퍼질 거를 예상해서 너무 이렇게 구름이 많은 거는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쭉 내려 보시면 좀 위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요것도 괜찮겠네요. 네, 이걸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결과물은 네,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보통 이 상태를 우리가 잡아서 사진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면 네, 사진이 여기에 풀 사이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끌고 들어와 보죠. 네, 이건 풀 사이즈가 맞네요. 네, 이미지 사이즈 가보면 예, 4000이 나왔죠. 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라면 이거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4032 곱하기 1722 돼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사진이 일단은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진은 이제 별개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보정을 할 거예요. 하늘 부분은 그래야지 여기랑 맞겠죠. 자, 여기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이 하늘 부분을 날려버리는 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장 그 손쉬운 방법으로는 일단은 이 하늘 그 레이어를요. 네, 여기 보면 레이어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요 지금 보시면 요 풍경 밑에다가 이 하늘을 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에 있는 요 사진에 하늘 부분을 이렇게 오려내서 없애버리면 그 아래쪽에 있는 요 하늘이 요 빈 공간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제 요 하늘을 끌어다가 놓을게요. 여기다가 레이어에다가 작죠? 네, 그럼 잡아서 늘릴게요. 자, 이걸 늘리는 방법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왼손 쪽에 커맨드를 누르고 커맨드 누른 상태에서 T자를 한번 눌렀다 띄면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아서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코너를. 자, 이게 인물 같은 경우나 정물 같은 경우는 비율을 유지해야 되니까 Shift를 누르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늘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따로 비율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코너를 잡아서 아무렇게나 늘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원하는 건 이 하늘을 자, 여기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있는 레이어 1이 하늘이고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 산이에요. 그럼 레이어 1을 백그라운드 밑에 넣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밑에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물쇠를 끌어야지만 이게 하늘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자물쇠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없어져요. 그 다음에 요 하늘 요 레이어 1을 잡아서 레이어 제로 밑으로 탁 해줘도 돼요. 그럼 이제 하늘이 지금 밑에 깔렸어요. 자, 그럼 이제 레이어 제로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씌우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냥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여기 윗부분을 여기 지우개죠. 지우개로 그냥 휙휙 지우면 돼요. 윗부분을 휙휙 지우면 그 아래쪽에 하늘이 나오죠. 이렇게. 네. 그런데 내가 지우개로 지우는 동작을
아주 그냥 문제없이 깔끔하게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수정을 다시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냥 원타임에 이렇게 지우고 끝낼 거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요, 그냥 지우개로 써서도 많이 교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이제 뒤로 갈 거니까 윈도우 눌러서 히스토리 가서 뒤로 이렇게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 네, 여기 요 레이어 패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여기 네모에다가 동그랗게 구멍 뚫어놓은 거 있죠, FX 옆에. 그걸 눌러주세요. 자, 이 위에 산이 레이어 제로니까 이걸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생겨요. 그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색깔이 칠해진 부분은 거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날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색깔 칠한 거를 다시 지우개로 지우면 원상복귀가 돼요. 자, 한번 보죠. 근데 이거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이, 자, 여기 부분에 여기 보면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가 블랙, 백그라운드가 화이트여야 됩니다. 네, 그거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거로 설정을 꼭 해주고서 가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서 포그라운드가 블랙,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로 반드시 만들어주고 시작하세요. 자, 브러쉬를 선택해서, 자, 여기 부분에 여기 하얀색으로 네모 박스 있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브러쉬로 칠해 보겠습니다. 없어지죠? 이렇게 여기가 날아가는데, 자, 날아가는 거 잘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보시면 까맣게 이제 칠해진 게 보이죠? 네, 그게 이제 칠해지는 걸 통해서 얘가 이제 이걸 날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키워서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걸 지울 때요, 만약에 내가 이 경우에 이걸 깔끔하게 딸 수가 있겠습니까? 요거를 따내는 방법은, 자, 일단은 뭐 브러쉬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 주면 여기가 지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제 거는 이 부분에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삐죽삐죽삐죽 솟아 나와 있는 거를 내가 아주 정밀하게, 정말로 여기 요 라쏘 툴이에요. 라쏘 툴로 이렇게 휘 감아서 여기 부분을 정말로 내가 막 이렇게 산 나무 하나를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다 이렇게 감싸 안아서 내가 정말로 여기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일단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레이어 마스크 씌우는 원리가, 거기다가 색깔을 칠해 줬을 때 여기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에다가 색깔을 칠해줘요. 뭐 그럼 여기서 사실 브러쉬를 잡아서 칠해도 되지만 거기다가 이 포그라운드 컬러를 입혀버리면 돼요. 그걸 입히는 방법은 에딧 가서 필 가서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 선택하고 OK를 하면 여기가 이렇게 날아가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물론 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그 브러쉬로 여기를 칠할 때 칠하면서 지워지죠. 그럼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이 브러쉬의 주변부를 뿌옇게
칠하게 되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어 들어가게 되죠. 어차피 산과 하늘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하얗게 이런 여운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탁 누르면 여기에 하드니스가 있어요. 하드니스가 100이 되면 완전히 딱딱해지니까 브러쉬가 칠해지는 그 라인이 아주 샤프하게 칠해지고, 하드니스가 제로가 되면 부드럽게 칠해서 뿌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뿌옇게 나와야 되니까 제로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이제 여기 틈바구니 들어가야 되니까, 자, 요거 그리고 작업할 때는 항상 부지런히 축소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당겨 주시고, 네, 여기 브러쉬 너무 크죠? 줄이시고 여기를 이렇게 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칠해 주세요. 칠해 주시고, 자, 이런 부분 칠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똑 잘렸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거 우리가 이거 사진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요, 실상 우리가 크게 나중에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갖고 칠해 주세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요거 우리가 요런 것들을 선택할 때, 자, 요 밑에 일단은 좀 칠해 봤으니까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밑에 하늘에 속한 그 눈을 끄면, 자, 보세요. 이렇게 윗부분이 여기 날아간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여기 이제 검은색 칠이 칠해져서 그런 건데, 여기를 다시 지우개를 선택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지우개를 선택해서요, 여기를 이렇게 지우면 원래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우개로 칠하면 살아나고, 브러쉬로 칠하면 거기가 날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레이어 마스크가 되는 거죠. 일단 먼 데까지는 좀 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드니스 좀 올려서 가는 게 낫겠죠. 먼 부분은 가까이 근접했을 때 우리가 뿌연 거를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먼 부분은 일단 확확 날려주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옛날 정말로 한 15년도 더 된 2013년,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요세미티에 그때 캠핑 갔다가 뚝딱이 카메라로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 파노라마를. 그래놓고 나중에 한번 합성을 한 거죠. 네, 일단은 이렇게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요 정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펜 툴을 써서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펜 툴 써서 선택할 건데요. 펜 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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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고, 자, 여기 클릭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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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찍어주면 직선으로 계속 이어지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다가 이거를 직선이 아니고 곡선 같은 걸로 이으려면, 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이다 그러면 클릭하고서요, 클릭하고서 딱 누르고 손을 띄지 마시고, 클릭 눌러준 다음에 손을 띄지 말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핸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 또 곡선을 이어가려면, 다음 곡선이 지금 곡선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핸들이 있으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핸들을 없애주는 게 좋아요. 핸들 없애려면 키보드에서 Alt키 누르고 요 중점을 클릭해주면 이쪽에 핸들이 없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없어졌죠. 네, 계속 해보도록 하죠. 뭐 사실 여기서는 대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보죠. 다시 시작했던 점으로 딱 가면 여기가 요 펜에 O자가 딱 생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직 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패스예요. 그냥 선택도 된 게 아니에요. 이 패스 중 가운데로 요거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딱 누르면 Make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 패더 값을 얼마를 줄 거냐. 그 패더 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그 테두리가 얼마나 뿌옇게 처리를 해줄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이 픽셀이에요. 네, 1픽셀, 2픽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가 좀 약간 경계가 우리가 아주 샤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를 우리가 한 600, 6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잡혔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색깔을 칠해주는 거죠. 여기 까만색을. 뭐 사실 이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칠해줘도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때 했던 것은 이렇게 가서 에딧 가갖고 필 가갖고 이 포그라운드 컬러에서 오케이 하면 이 컬러가 칠해지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는 제가 이제 파란 거니까 매직 완두 툴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직 완두 툴로. 네, 이게 안 되네요. 네,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부분에 그냥 저는 브러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니스는 이렇게 줄여주고, 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걸로 하실 때는 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정밀하게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실습이니까 약간 라프하게 그냥 이렇게 휙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색깔을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 그 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보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했는데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개로 또 쌀쌀 지워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그럼 이제 하늘이 다 제거가 됐어요. 여기 지금 나무에 껴있는 것들 요거가 조금 그런데요. 퀵 셀렉션 툴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뭐 대충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브러쉬를 가지고 지워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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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워주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늘을 이렇게 켜보면 하늘이 나오죠. 근데 하늘이 지금 너무 위쪽으로 치우쳐져서 너무 파란 하늘이라 어색하죠. 그럼 하늘 부분을 이렇게 첫 번째 무브 툴을 써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죠. 이제 조금 자연스럽긴 하네요.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풍경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쪽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자연스러운 쉐입을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렇게 구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체크마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하늘 부분만 우리가 이제 조금 하늘 부분이 약간 선명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를 꺼주시고 밑에 하늘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L 누르면 밝기를 갖다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요걸 내리고 이렇게 아래를 올리시면 이렇게 하늘이 좀 선명해집니다. 네, 물론 커브를 조정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신 상태에서 뭐 커브를 가셔도 되죠. 어저스먼하고 커브를 해서 S자 커브를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가셔도 되죠. S로. 근데 너무 과하니까 그냥 거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를 켜주시면 네, 이런 식의 사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요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 레이어 마스크 씌운 게 작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직은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하려면 이제 다 해고 됐다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요 레이어 여기에서 올려서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제 비로소 아까 우리가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 그림에 적용이 돼서 이 그림은 이렇게 윗부분이 빈 그런 사진이 되는 거죠. 그럼 위하고 아래를 우리가 이제 붙여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우리가 또 뜯어 고칠 걸 생각하면 이거를 그대로 해서 레이어 여러 장을 지원하는 PSD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두 개를 합칠 거예요. 합치는 거는 레이어 가서 제일 밑에 플래튼 이미지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 장이 이렇게 합쳐지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우리가 뭐 JPG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세이브 에즈 해갖고 우리가 파노라마 JPG 1 해갖고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이 사진이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진이고 나는 조금 더 나는 이 사진에 그 손상을 용납치 못하겠다. 그러면 JPG 말고 TIFF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TIFF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확실히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집니다. 얼마나 커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두 사진을 보면 먼저 JPG의 사이즈 6.84메가고요. TIFF의 사이즈는 네, 31메가가 돼요. 그러니까 66이 36, 65, 한 5배쯤 되죠, 사이즈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진에 문제가 있는 하늘 부분을 도려내 버리고 다른 사진을 끌어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실습을 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무에 따고 이러는 걸 라프하게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